자, 그러면 지구 공전에 의한 이런 천체의 연주 운동이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으로 또 관측이 될까요? 일단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우주 공간상에서 있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밤마다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가 계절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특정 계절에 특정 별자리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공전함에 따라서 계절마다 관측 가능한 별자리가 달라진다 라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 어느 계절에 어느 별자리가 보이는 것이냐 라고 질문한다면 그림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1월 보세요. 1월. 지구가 1월 위치에 있을 때, 지구가 1월 위치에 있을 때는 태양의 반대편을 봐야 돼요. 태양 쪽을 보게 되면 결국에 관측자가 낮이기 때문에 별자리를 볼 수가 없고, 1월에 위치해 있을 때 태양의 반대편 영역에 있는 별자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1월에서 태양의 반대편에 있는 별자리가 대표적으로 쌍둥이 자리와 그 옆에 있는 황소 자리,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1월 달에는 쌍둥이 자리 근처에 있는 별들을 볼 수 있게 되고, 4월은 어떻죠? 4월 달에는 어떤 별자리를 밤에 볼 수 있겠어요? 4월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반대편에 보면 처녀자리가 위치하죠. 그래서 처녀자리와 그 근처에 있는 천칭자리 혹은 사자자리까지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처녀자리 근처에 있는 별들을 4월 밤하늘에 볼 수 있습니다. 7월은 어때요? 7월 달에는 밤하늘에 어떤 별자리를 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궁수자리와 태양의 반대편에 궁수자리 있죠. 궁수자리, 염소자리, 전갈자리, 이런 애들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시간에 따라 그 근처 계절에 있는 별자리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이제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냐면 자정일 때를 얘기해요. 자정일 때. 그 계절의 자정일 때 밤하늘에 누가 떠 있냐로 이제 나누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월 달에는 자정에 물고기 자리 떠 있고, 1월 달에는 자정의 하늘 한가운데에 쌍둥이 자리, 4월 달에는 자정의 하늘 남쪽 한가운데 처녀 자리, 그리고 7월 달에는 자정의 남쪽 하늘의 한가운데 공수 자리가 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정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뭐에 의해서?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번에 이 그림을 또 다시 한번 가지고 문제를 내볼게요. 질문! 내 생일날 나의 탄생 별자리를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 각자 생일에 따라서 어느 별자리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고 올게요. 자, 지금 화면에 자기 생일에 따른 해당 별자리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게 이게 날짜 구간이 딱 중간에 낀겨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8월 20 며칠부터 뭐 9월 20 며칠까지가 처녀자리, 이런 식으로 약간 월 초에서 월 말까지가 이렇게 끊기는 게 아니고 20일쯤 기준으로 끊기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생일을 먼저 한번 찾아서 해당 별자리를 찾아보세요. 자, 자기 생일에 해당하는 별자리 찾았나요? 그러면 선생님은 처녀자리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9월생이거든요. 그래서 처녀자리로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선생님 생일날 밤하늘에서 그날 처녀자리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방금 그림을 다시 불러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단 선생님 생일 9월인데 9월 달에 밤하늘의 처녀자리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 그림 보고 각자 해석해 보세요. 일단 첫 번째, 9월 달에 지구 위치를 찾아야 되고 9월 달에 밤하늘을 볼 수 있는 하늘의 영역을 고를 수 있어요. 어디서 어느 정도까지 보이는지, 그 해당 월의 밤에 어떤 영역을 우주 영역에서 볼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집으시면 해당 별자리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겠죠. 어때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초 준다. 자, 일단 9월달의 지구의 위치를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지구의 공전궤도 상에 9월달의 지구의 위치를 찾아보면 7월과 10월 그 사이 어디쯤이겠죠. 대신에 중간에 8월과 9월이 둘 다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더 10월에 가까운 쪽에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지구의 위치를 저기를 잡고 9월에서 볼 수 있는 밤하늘의 영역이 어디인지 황도 12궁 쪽에 한번 그 띠에 표시를 해볼까요? 어느 쪽이 9월에서 볼 수 있는 밤하늘의 영역일까요? 자, 그러면 일단 왜 9월달이 천여자리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9월달에 태양을 향하는 방향이 어떤 별자리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9월의 지구 위치에서 태양을 지나 그 태양의 뒤에 어떤 별자리가 위치한 것처럼 보이는지 한번 선으로 이렇게 쭉 연결을 해보면 바로 천여자리 근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9월달 생일을 천여자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천여자리 이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태양 너머에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거지? 자, 일단 별자리를 보려면 그 별자리를 향해서 사람이 서야 돼요. 관측자가. 그럼 이제 9월달 위치에 지금 지구가 있을 때 관측자 지금 저기 보이나요? 노란 색깔 사람? 일단 천여자리를 향해서 지금 사람이 하나 서 있죠? 잘 안 보면 일단 크게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잘 보이나요? 네, 9월달에 지구에 위치했을 때 관측자가 천여자리를 향해서 서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사람이 크죠? 자, 근데 이 사람 지금 시간을 따져봐야 돼요. 천여자리를 보고 있는데 낮인가요? 밤인가요? 낮인지 밤인지는 어떻게 따지지? 이 관측자에게 태양이 어떤 위치에 있나 봐야 돼요. 지금 이 관측자는 천여자리를 향해 있는데 동시에 뭐도 같이 향하고 있냐면 태양도 같이 향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최소 이 사람이 점심쯤 정오 근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사람 천여자리를 향해서 설 수 있어요. 관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있는 위치에 해 있는데 문제는 시간대가 낮이에요. 태양도 같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태양과 천여자리가 같은 방향에 있기 때문에 나는 천여자리를 봄과 동시에 태양도 같이 보고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낮이란 얘기겠죠. 자, 여러분 지금 밖에 하늘 한번 볼까요? 지금 하늘에 떠 있는 별자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떠 있는데 지금 못 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태양빛 때문에. 지금 만약에 태양이 순간 폭발해서 사라지거나 그러면 지금 하늘에 떠 있는 별자리를 볼 수 있죠. 다른 별들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오전, 오후 이런 시간이지만 아직 밤은 되지 않았지만 근데 지금 태양과 천여자리가 같이 떠 있기 때문에 언제? 오전, 오후, 점심쯤 태양이 떠 있는 시간에 같이 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천여자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9월 생인 천여자리 별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여자리를 볼 수가 없는 상황. 자, 그럼 이 사람은 별자리를 보려면 결국에는 밤이 돼야 되겠죠. 밤에는 어떤 별자리를 볼 수 있는지 먼저 어떤 쪽을 관측자가 향해야 볼 수 있는 영역이 정해진지 한번 봐볼까요? 자, 사람이 지금 앞쪽으로 왔죠, 그쵸? 이쪽에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 지금 어떤 시간대를 보내고 있는 사람인가요? 또 태양의 위치로 한번 봐보세요. 관측자의 위치와 태양의 위치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시간대를 보내고 있는지 추측해봐. 아까 태양을 향하고 있을 때는 정오쯤이라고 했고 지금 태양을 완전 등지고 있는 위치에 지구가 자전해서 왔죠. 지금 이제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공전에서 지구가 9월에 위치해 왔고 지금 이 와중에도 이 지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은 낮이었어. 이 사람 태양을 향하고 있는 정오쯤이었는데 시간이 12시간 정도 흘러서 아예 태양의 반대편으로 와버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지금 자정의 시간 생일날 자정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밤 한밤중에 있는 사람의 관측자를 표현을 한 건데 지금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밤하늘의 영역은 화면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영역 요런 별자리들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 향한 쪽의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관측자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방향을 보고 있을 때 분명히 태양의 위치상 자정쯤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일 것이고 이 사람에게 보여지는 밤하늘은 궁수자리부터 염소자리 이쪽을 거쳐서 양자리까지 이쪽에 있는 별들과 별자리를 볼 수 있는 관측자라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 별자리들은 천여자리랑 정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생일날에는 본인의 탄생 별자리를 볼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에 있는 별자리들을 밤에 관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관측자 시점에서 한번 볼게요. 관측자한테는 어떻게 보이냐면 지금 생일날 9월 3일 생일날 자정쯤에 남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 동쪽에는 양자리, 물고기 자리, 물병 자리, 염소 자리, 점점 서쪽으로 갈수록 공수 자리 이런 화면들이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그 띠 안에 있는 12개의 별자리 12궁도의 모습이 관측자한테는 자정의 시간에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 두 가지를 또 다 이해하셔야 돼요. 방금 봤던 그 우주에서 보는 우주인의 관점에 12궁도가 보이고 태양과 지구가 그 공전하는 모습이 보이는 장면이랑 지금 이 그림, 지구에는 관측자가 어느 계절 어느 위치에 지구가 위치했을 때 어느 시간대에 어떤 별자리를 볼 수 있는지 요거를 그림을 같이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공간 감각이 상당히 필요한 거라 이게 어렵긴 한데 한번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한번 잘 해보세요. 자, 그럼 도대체 내 탄생 별자리 처녀자리는 언제 볼 수 있는 건가요? 한번 이 그림에서 찾아볼까요? 일단 처녀자리를 볼 수 있는 처녀자리를 밤중에 볼 수 있는 지구의 위치를 먼저 찾아봅시다. 어딜까요? 몇 월쯤일까요? 지구 공전궤도상에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어디에 지구가 위치해야 밤에 처녀자리를 볼 수가 있지? 자, 화면에 표시를 해보셨나요? 지금 화면에 새로 3월달에 지구 위치가 잡혔죠. 거기쯤에는 와야 지구가 그 위치에 있을 때 밤하늘의 영역에 처녀자리가 들어가요. 처녀자리뿐만 아니라 주변 별자리도 들어가죠. 그래서 뭐 3월이나 4월이나 그 저쯤에는 지구가 위치해 있을 때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관측자에게 천칭자리, 처녀자리, 사자자리, 개자리 등이 보이게 됩니다. 언제? 자정 즈음에, 자정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제 3, 4월이라는 거는 9월생 기준으로 봤을 때 6개월 후죠. 그쵸?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지. 그래서 이제 9월생의 별자리인 처녀자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후, 그러니까 보통 이제 3, 4월 달쯤이 되겠죠. 3, 4월 달쯤에 밤하늘에서 관측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황소자리 6월생으로 보거든요. 6월생의 황소자리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 전후인 12월쯤에 밤하늘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생일날 내 별자리는 밤하늘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해당 월의 별자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태양이 위치한 것으로 별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이 9월 달에 처녀자리 쪽에 위치하니까 9월생이 처녀자리가 되는 거고, 그림에서 11월에 태양이 천칭자리 근처에 있기 때문에 11월생이 천칭자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점성술 뭐 이런 쪽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태양이 위치해 있는 별자리는 볼 수가 없어. 태양빛 때문에. 한마디로 낮에 떠 있는 별자리예요. 그러니까 태양빛 때문에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생일날의 별자리는 생일날 볼 수가 없고 오히려 6개월 후쯤에 저녁에 밤하늘에서 볼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구 공전에 의한 1년 동안 태양 중심을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지구 공전에 의해서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어떻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지, 혹은 별자리가 태양과 어떻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 겉보기 운동이 우리 연주 운동이라고 했죠. 연주 운동의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요거 일주 운동이랑 헷갈리지 않게 다시 한번 구별해서 잘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